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1일입니다. 오늘 이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분께서 8명이 사전에 저희 방송을 이제 예약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참 오늘 방송이 기대되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들어오신 분은 이서님입니다. 글도 올려주셨네요. 살기 힘들어 있는 북한 여성들 강제로 또 동원했네. 이 거지 나라에서 쪽팔리는 줄도 모르고 아첨하느라 국민에게 저렇게 함부로 하는 게 정말 잘 될 일이 뭐냐 그런 비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환 선생님도 반중친미 역시 저랑 똑같은 의견입니다. 열공이죠. 예. 그리고 그 뒤로 지금 김미경님, 홍반딧불님, 그리고 고독한 목격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준한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는 오늘 6월 21일 NK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고한 것처럼 오늘 시진핑 방북 제3탄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언론들, 매스컴들에서 보면 스크린에서 가득 채우고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그 부인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측근들 쫙 채우고 25만 인파를 이렇게 연도에다가 그 뜨거운 햇볕에 몇 시간 동안 세워놓고 한영연설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아까 앞에서 이제 이서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저렇게 사람들이 정말 로봇처럼 그냥 하나와 같이 서서 환영하라면 환영하고 또 만세 부르라면 만세 부르고 울라면 울고 참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오늘 이 개명천지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2,500만을 내가 단칼에 내가 휘두르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가소롭고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마음이 그건데요. 이제 그 준비된 자료 화면을 가지고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죠. 저 사진인데요. 지금 25만 인파에 압도된 시황제. 독재왕 정은이가 부러웠을까? 시진핑 주석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떤 제목이 좀 제대로 이해됩니까? 제가 전하자는 내용이 저는 제목을 잘 못합니다. 너무 길게도 달고 어떤 때는 너무 이제 무의미하게 이렇게 저렇게 붙이다 보면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럼 준비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어제 그 북한 순안공항에 도착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옆에 엄청난 인파 속에서 이 어린이들 환호 대열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른, 여기는 여성, 여기는 어린이, 여기는 군인 이렇게 섹터로 쫙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린이 대열 앞에서 아주 시주석이 애들은 이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멈춰서 가지고 애들 귀엽다라고 그들이 환영에 이제 답례하는 모습인데요. 보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과연 이 소화에서 웃고 있는 것 같은 시진핑 25만 인파에 압도당한 듯한 시진핑 과연 그의 속은 어떨까? 정말 이렇게 황홀해하고 마냥 감탄하고 마냥 부러워만 했을까?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요 어제 하루 동안의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고
그래서 연도 한영을 받게 하고 금수산 기념궁전에는 김정은 시신 앞에서 참배시키고 그리고 환영을 하고 연회를 했죠. 연회를 하고 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뭐 대집단체조를 보고 그리고 김정은이 일 보는 사무실에 찾아가고 이 6가지 일정에 대해서 무려 60장의 사진을 갖다가 노동신문에 도배를 했단 말이죠. 와, 저는 이게 정도껏 해야지 이 신문이라는 게 뭐 사진을 보러는 사진첩도 아닌데 60장을 갖다 도배했으니 저는 정말 이게 한 미쳐도 정말 제대로 안 미쳤다. 제 말이 좀 그러네요. 이런 이 무지막지한 작자가 어디 있느냐. 독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우리 언론들에 나온 사진들은 다 일일이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와 같은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60장 가운데서 제가 몇십 장을 좀 골라냈습니다. 한번 이 정오의 이 시간에 사진을 보면서 그냥 어떤 헛된 짓거리를 했는지 얼마나 어리광대 짓을 했는지 얼마나 그 북한이라는 세상이 저는 로봇들이 사는 세상인지 독재의 그 진상을 산실을 좀 사진으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요. 노동신문은 몇 장에 걸쳐서 60장을 이거 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도에서부터 쭉, 자, 2명이 각각 부인들끼리 시진핑과 또 김정은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뭐 인상은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디 좀 접근하는 장면인데요. 보면 뭐 지금 한 2시간 정도 이제 비행해 왔을까요? 저는 피로한 모습은 없고요. 이미 전에 4번씩 만났으니까 다시 반갑다 막 그런 인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건 뭐 통역이 이야기해야 서로 반가운지 뭐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시 주석은 워낙 만날 때 적당히 자기 표정을 나타냅니다. 너무 환하게 웃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하면서 진짜 너무 황송할 때는 엄청 이제 밝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 정도 인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그 다음에 드디어 시진핑 주석에게 너 사람을 다루려면 이 정도로 달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형님 사람이 인구가 그 집에는 사람이 모두 몇이에요? 뭐 15억이 있죠. 15억을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이렇게 제가 만나 한마디면 다 온 북한 사람 다 여기다 줄을 세울 수 있는데 몇 퍼센트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거드름을 피우는 같은 이런 감인데 이때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연도 한영 대열이 우리 문재인 평양 갔을 때 이렇게 2줄인가 어떤 데는 한 줄이고 어떤 데는 2줄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 겹, 2겹, 3겹, 4겹 세울 것이다. 제가 예상을 했는데 딱 그대로였더라고요. 엄청 인원들 갖다가 줄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쭉 세워가지고 가는데 아마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뭐 총석이 중국의 국가 주석이라 하더라도 또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1년에 몇 번씩 국빈 행사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인파를 불러다가 줄 세워가지고 행사를 치러보기는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인파를 자기를 향해서 시진핑 하면서 그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노래를 불러주고 시진핑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아마 관객은 이런 사람들이 인파를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첫 순간에 벌써 여기서 저는 시진핑은 굉장히 압도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압도의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보십시오. 김정은 아주 기고만장해봅니다. 어때? 내 실력 어때? 이런 것이고요. 시진핑은 뭐 보면 알뜻말뜻한 건데 야, 너 정신이 있어? 왜 사람 이렇게 많이 데려왔어?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면 또 다른 의미
야, 너 진짜 멋있다. 아, 너 진짜 수가 대단한데 아마 감탄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진만 보고는 잘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뭐 명예의병대라고 하죠. 군 의장대를 사열하는데 뭐 4명 다 아주 엄숙한 얼굴입니다. 상기돼 있죠. 원래 오늘 아침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요 사진이 딱 올랐는데 저는 어디서 이제 금방 내려가지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내려서 야, 너 내 금방 비행기 타자마자 너 노동신문에다가 뭐 나보고 뭐라고 해서 대국의 행세를 내지 말라고 큰 나라 작은 나라 없고 높은 나라 낮은 나라 없다고. 근데 그 말하자니 뭐냐 하고 나 싸운 줄 알았어요. 이 사진만 나와가지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노동신문 이제 봤더니 이렇게 뭐 자 그리고 이제 평양시 연도 차 몽땅 다 올 스톱 다 들어가 온 도로를 갖다가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고 자 이 오토바이 모터시클이죠. 이 쫙 세우고 숱한 차 혹시 잘못 생각하면 저 뒤에 있는 뭐 차량들은 뭐 이게 일반 교통차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끝간데 없이 보이는 차량들 다 이게 행사차입니다. 도로는 완전 통제. 다른 나라 귀빈이 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나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나라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람들 보시죠.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한 줄이 아닙니다. 한 줄이 아니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세지 못하겠죠. 한 5줄 정도 저쪽도 그렇고요. 전부 다 도로에다가 사람들이 일하던 거 다 스톱 해가지고 다 도로에 나가. 근데 이게 이 시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일까? 요령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도로에다가 이제 구획을 딱 표말 받습니다. 이게는 어느 공장 300명, 어느 대학 1000명, 또 어느 중학교는 몇 명 다 읽고 자기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행사 동원하면 주먹쥐고 자기가 가야 될, 서야 될 고개에 간단 말이죠. 줄을 쫙 서가지고 4줄이고 5줄이고 이렇게 서서 하는데 사람이 연도 한영을 이렇게 하는 애간상은 매우 보기 좋습니다. 정말 열렬히 한영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나라에 온 우리하고 형제 이웃국가 중국의 주석 그리고 뭔가 선물도 많이 가져왔을 것 같고 중국 하면 뭐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옛날에는 뭐 자기들보다 너무 못 살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을 왔던 그런 나라. 근데 뭐인가 어느 날 갑자기 마술을 부렸는지 자기들보다 아주 10배도 더 잘 사는 나라. 가면 뭐 개도 입합을 먹는 나라. 북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 갔다 와서 제일 감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도로가 아주 높다, 뭐 건물이 고층 빌딩을 사람들이 잘 입고 뭐 먹을 게 흔하다 이긴 게 아니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야 중국에 갔더니 개도 입합을 먹더라. 예,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걸 보면 이 사진을 보면서 저도 이제 한때는 여기에서 한 점이 돼가지고 앞에 나타나는 행사차가 지나가면 열성껏 만세를 부르라 해서 저도 불렀던 적이 있는데 좀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에 반가운 마음 그 시수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냥 빨리 행사 끝나가지고 제발 돌아가는 길에 전철이라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버스라도 타고 집이라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우리 서울처럼 이 교통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전동차가 쉴 새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 집으로 가자면 적어도 2-3시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인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도로에 꽃을 하나 들고 서 있어야 될 점들이고 김정은한테는 이 사람들이 점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점에서 가만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흔들어야 되고 만세를 불러야 되니까 결국은 로봇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전형적인 인권유린이 아니면 뭐가 인권유린이겠습니까? 이건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그런 인파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대표적이고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인권유린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인권유린입니다.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주 김정은 기고장만했습니다. 아까도 저희 얘기했죠. 이거 사회주의 하려면 이런 멋도 있어야지. 봐, 이거 내가 사람을 다루는 솜씨 좀 보라고, 시진핑 형님아. 그랬더니 시진핑이 영 멋쩍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이 녀석이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처럼, 이게 참, 에? 뭐 이거 저렇게, 오늘날 처음 보는데, 뭐 이때까지 뭐 정말 구면 친구, 안면 친구, 정말 친척처럼 저렇게 막 손을 두고 자기한테 뭘 달라, 뭐 원하기라도 하는 사람은 저렇게 발 동동 구를까?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인상, 역력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대통령들을 봤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체육관입니다. 북한 4.25 문화회관이라는 데 아주 드넓은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차를 갈아타고 그리고 김일성 시신이 있는 군수산기념궁전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 군수조치가 관련된 이거 전부 다 벤츠네요. 네, 전부 다 벤츠입니다. 전부 다 벤츠. 어떻게 들여왔는지 하여튼 도둑놈들처럼 못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건 더더욱 김정은이 아야, 만면에, 야, 성공했다. 형님, 내 당신 이번 기회에 푹 삶아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제대로 삶았어? 어떻게 좀 감이 와? 막 이런 것이고요. 좀, 시진핑 주석은 이 대국의 아마 대통령이고, 국가 어떤 그 국제 보편적 인권, 그리고 인륜, 이런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인데, 좀 의견은 좀 없었을까요? 마냥 부러웠을까요? 야, 정훈아, 네 기술 좀 배워줘. 나도 말이야, 이게 뭐, 정말 G2의 그런 수반인데, 나 아직 이런 한영도 못 받아봤어. 너 그 기술 좀 배워줄래? 그 독재 기술 말이야. 라고 아마 속으로 그랬을까요? 사람 갖다가 늘려 세워놓은 거 보십시오. 금수산 기념궁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이게 1년에 시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모든 걸 관리하는데 얼마 드는가? 야,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적어도, 우리 말하면, 달러로 하면요, 거의 한 7억 달러가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7억 달러면요, 북한 주민들 1년 아무 고생 안 하고도 쌀을 안전하게 배급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죽어서까지도 북한 주민들이 등골을 빼먹는, 죽어서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 고깃국의 입합의 기아집을 못 주면서도 그 망령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김일성, 김정일. 야, 정말 저조죠. 왜 이렇게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너무 불쌍도 하지만은요, 묻히지 않고도 묻힐 대신에 이렇게 노천에 떠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말 나쁜 이런 수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얘들은 회담을 바로 합니다. 회담은 어디로 갔냐면요, 이게 김정은이 집무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뭐 조선노동당 본부당 청사라고 하는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회담하기 전에 좀 한담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좀 배웠죠. 중국 가서도 배웠고, 예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뒤다가 해당 나라의 국기를 쫙 세워놓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아유, 국제사회 하니까 재밌네. 이런 것도 배우고 좀 폼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에 없던 이런 연출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사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좀 배우긴 배워야 되겠네요.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이게 4명이 찍습니다. 이설주, N쪽, 부인이, 또 우리 시진핑 주석의 부인, 두 부인 다 가수, 그리고 한 인물 한다라고 하는 정평이 나 있죠. 나이는 어떻든 지간에 이게
시진핑 부인도 나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뭐 이설주 못지않게 아주 아련해 보이네요. 뭔가 좋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회담을 합니다. 왼쪽에 인물 보이네요. 우리가 잘 많이 봤죠. 왕이 외교부장이네요. 항상 칼칼한 성격에 까다롭고 뭔가 샤프하고 좀 그 짜증기가 좀 섞여 있는 어딘가 외교관으로서 매우 절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그 옆에는 중국 공산당 대윤력부장이네요. 왕이 외교부장은 아주 심중하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어린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완전 어린데 내 뭐 우리 아들 막내보다 좀 더 어릴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우리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하고 앉아서 지금 1대1로 동동 놀자니까는 좀 그런데 뭐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좀 다를까? 혹시 자기 아들하고 지금 대비해 보고 있지 않을까요? 시진핑 뭔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키포인트는 이 사진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고 이번 시진핑의 방북의 핵심적인 맥락이 바로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고 김정은이 이야기한 이 맥락에 나옵니다. 텍스트는 이거 속일 수 없겠죠. 아유, 좀 너무 빨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시진핑은 여유작작한데 김정은은 뭔가 몰입해서 뭔가 심중하게 집요하게 뭔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핵무기 좀 없애려고 했더니 유관국들, 미국이죠. 관련국들이 우리가 성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하면서 미국을 갖다가 투덜거리는데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내가 비핵화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제부터 진짜 판이야. 막 그랬는라고 하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는 지금 뭐 중앙당 본부당 청사라고 하는데요. 예전보다 제가 보니까 김정일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중앙당 뭐 사무청사 내지 3층 서기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집무실이 지금처럼 그렇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엄청나게 이 개축공사를 했고요. 보수공사를 했고요. 그 주변은 너무나도 넓게 게다가 공터를 만들고 공원 만들고 녹지를 했더라고요. 왜요? 김정은은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아대는 곳이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회담하기 앞서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악수 나누면서 오늘 회담 좀 잘해 봅시다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좀 돋보이는 것은 그 부인들이 아마 옷차림입니다. 저 옷을 좀 바꿔 입었는데요. 이설주는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었고요. 평년 여사 부인은 중국의 아마 전통 민속옷 같습니다. 뭐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뭐 적당한 것 같네요. 자, 이게 좀 이따 만찬을 차렸거든요. 북한에 맛있는 것들 아마 별의별 게 다 올랐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좀 뭐 셉니다만은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 여기에 사과가 하나리 올랐다. 그럼 이 사과를 어디서 어떻게 기를까요? 알고 계신 분 모르겠는데 북한은 바로 농장, 바로 과수농장, 바로 어장이 있습니다. 다 팔자 붙이면 이건 김정은이나 그 로열 패밀리가 먹는 건데요. 사과 하나, 김정은이 먹는 사과를 어떻게 하냐면 과일나무 주변에 1m를 갖다가 쫙 둥그렇게 팝니다. 깊이 아주 몇 미터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넣는가? 좋다는 건 다 밀어 있습니다. 뭘 넣는가 하면요. 전 당분이 있어야 되니까 설탕을 넣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과 나무가 퉁퉁해지고 건강해진 데 필요한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돼지도 잡아였고 돼지고기도 넣는 거죠. 거기다 또 개까지 잡아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진짜냐? 예, 진짜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먹는 그 돼지는 말이죠. 아주 특별하게 이 종자를 고르고 계속 사람이 기계로 안마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계속 안마해가지고 먹기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옥가에 있었던 그 여성분이 있는데 자기 얼굴은 파악이 힘들다고 하면서 말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한번 오셔가지고 뒤로 돌아앉아서 좀 그 자세한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데 원래 한 인물 갑니다. 옥가에 있던 분이 제가 여성분이 있는데 제가 모셔 오고 싶은데 이 스튜디오에 나오는 걸 별로 거부해가지고 여기 뭐 탈북 여성들 가운데서 누가 뭐 옥가에 있었다는 여성분이 한두 명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요. 그 정도 키나 그 정도 미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인물이 한 인물을 하는데 그분이 그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직접 그 참여해 봤는데 날짜에 맞춰서 여성들이 아침 그 조반을 지을 때 쭉 그 엄선된 사람들이 모욕을 싹 하고 밥 지을 때마다 모욕해요. 모욕하고 앉아서 쌀을 그 연백벌에서 제일 맛있다는 쌀을 갖다 놓고 그 가운데서도 토실토실한 놈, 예, 제일 아주 먹음직스러운 쌀알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하나씩 요거 토실토실한 요거 뭐 뚱뚱하네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네 골라가지고 하나씩 골라가지고 밥을 해서 예, 김정은한테 또 가족한테 준다네요. 그냥 여기에 올라 있는 모든 음식이 다 그렇게 바로 음식이다 보니 맛이 없을 수 없겠습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은 또 세상에 이런 게 있냐고 막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화호식하는 김정은 그러면서도 항상 입만 벌리면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고 예, 인민이 주인이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국민을 위하고 사람을 먼저고 예,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정책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고 국민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아주 의견이 많으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똑같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앞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작 연예에 부른 사람들은 많지는 않네요. 중앙당 아마 최측근들 모임 같습니다. 뭐 크지 않는 연회장에서 했고요. 자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평양 그 대동강 가운데 있는 릉라도 경기장에 릉라도에 있는 오릴 경기장입니다. 가 몇이죠? 왜 갔을까요? 예, 바로 5만 명, 이날엔 더 참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양시내 예술인들이 같이 갔으니까 맨 그 집단체조만 본 게 아니라 예술인들과의 합동 공연이란 말이죠. 한 10만 명이 동원됐을 거예요. 총 합해서. 10만 명이 다시 운집해가지고 어린이들은 집단체조를 보여주고 또 어른 예술인들은 중국의 무용, 중국의 춤 이걸 보여주면서 아주 그 시진핑과 그 일행에게 엄청난 여흥을 줬단 말이죠. 여기서 스케일이 정말 또 한번 압도됐을 것입니다. 중국은 인구 15억이지만은 학생들을 한 번에 이렇게 10만씩 모여가지고 집체부를 시켜 본 적이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10만이겠습니까? 몇십만, 몇백만이라도 모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의 고통을 주는 것이고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의 건강에 결코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이 김정은 뻔뻔스럽게 아주 이게 뭐 지가 세상이 못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의시되고 자랑해 주기 위해서 시영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하는가. 이게 내가 다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님도 이거 못할 거예요. 이런 아마 그 자세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거 하기 전에
문화예술 그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번 이 공연은 애들의 집단 체조와 예술인들의 공연을 같이 연안해서 하는데 시주석 바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불패의 조선친선이라고 했던가요? 조중친선을 했던가요? 시주석의 얼굴을 갖다가 대형 전광판에 아마 이따마게 갖다가 세워놓고 우상화를 갖다가 요란하게 했습니다. 이날 이 5.1 경기장의 드넓은 광장에 시진핑 하면서 학생들이 뭐 발을 동동 구리며 환호하고 전광판에는 자기 얼굴 나오고 사람들이 시진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할 때 그는 우상화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그 독재의 단맛을 그 향내를 아마 느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만족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손을 들어서 와, 이 스케일이 엄청나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은이한테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내려와서 예술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제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본부당에 가가지고 저 뒤에 보이는 게 저기 3층 그 사무청사라는 김정일 본부당 청사거든요. 엄청 넓죠. 나중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에 쭉 둥그렇게 늘어선 사람들이 김정은을 직접 측근 보좌하는 그런 서기실 성원들이고요. 운동장 저 안쪽으로 해서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뭐 다른 회담한 건 아니고 내 일하는 데인데 한번 좀 와보십시오. 으리으리한 사무실. 시진핑보다 사무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당 정치국 위원들이가 함께 아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꼬리 아파요. 한장 아마 여러분들 절 막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진을 갖다가 그 하루 종일 보이면서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하도 이놈들 자랑해대고 하도 지금 뭔가 우리가 이 통해서 얼마나 이게 그 북한 로봇들이 그 가정스러운 김정은 그 꼴을 좀 한번 그 아주 의시되는 꼴을 좀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창 보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걸 쭉 보면서 저는 6가지 키워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5만 명이라고 하는 평양 시민들이 연도, 행렬, 그것은 그대로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그 결정권도 없는 그냥 로봇에 불과한 사람들. 이 로봇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건 제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로봇을 1열 세우든 2열 세우든 상관이 없죠. 정말 그 오늘 하루도 장사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고 차도 제대로 얻어 타지 못하고 그 먼 데서 걸어서 1호 행사니까 김정은이 지나가는 1호 행사니까 이거 아마 10시나 11시쯤 앞으로 지나갔을 것 같은데 벌써 4시간, 5시간 전부터 이게 늘어서져 가지고 인제 오나 전제 오나 애타게 기다렸을 이 평양시 연도 한영의 이 로봇들 너무 불쌍합니다. 앞에서 서희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예, 정말 불쌍해요. 이런 이게 참극, 이런 몰상식한 사람을 갖다가 점으로 보고 사람을 로봇으로 보는 이런 세상을 빨리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런 독재 체제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독재 인식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잡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정말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고 하나같이 움직이고 뭐 지금 처음 보는데 완전히 막 목 놔라 발 동동 구리며 하는 저 사람들이 얼만큼 진정일까라고 아마 의문을 가졌을 수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은 독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한테는 한거의 어떤 의미도 홍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0만 명의 그런 민주화 시민들,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그하고는 전혀 대조되는 저런 모습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뭔가 이 욱실욱실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여러 가지 반정부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대비를 해놓고 보면 이렇게 말 잘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는 이런 국민이라고 하면 이런 시민이라면 이게 좀 대통령 해볼 그런 멋이 있지 않을까 그런 독재의 유혹을 느꼈을까 아니면 야, 내 듣긴 들었지만은 이게 정말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 그냥 함부로 이렇게 그 짓밟고 제 마음 내킨 대로 이 사람들을 부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떤 양심의 한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탄 그리고 그에 대한 울분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좀 제발 그런 마음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물론 자기를 환영하니까 기쁘고 좋고 즐겁고 뭐 한이스럽고 경탄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 어디인가는 이런 올바른 마음이 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 애견상 보면 뭐 그렇게 부정스러운 것 같지 않은데 과거에 또 뭐 높은 자리에 있던 아버지가 이제 그 지방으로 하방돼 가지고 온갖 고생도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절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그때 못 살게 함께 이웃에서 고생하던 그런 사람들 마음을 떠올린다면 지금 중국 그 철권 통치를 안 할 것이고 홍콩에서 벌어지는 그런 민주화 그 시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즉 홍콩 시민들 중국 인민들이 그 공산당 주석이가 하는 그 피의 절규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 요거가 오늘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아까 두 번의 이렇게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중국 그리고 북한 양쪽의 이제 정상회담, 정상이라고 한 말을 저는 하기 싫어서 국가 지도자들의 사이에 회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정은과 시진핑이 한 그 연설의 내용이 개요가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 쭉 실렸습니다. 이렇게 실렸어요. 길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 회담에서 했던 누가 무슨 발언했냐 이것이고요. 또 다른 한 장은 그 만찬에서 했던 건데 이렇게 주면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또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걸 좀 제가 고려해서 휴대폰에서도 읽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타이핑 좀 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보이죠? 회담이 진행됐답니다. 이거 다 안 읽겠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회담하였다. 그래서 뭐 서로 뭐 칭찬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보고 있는데요. 비행장에 나갔을 때는 김영철이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회담할 때는 김영철은 빠집니다. 그 회담할 때 양측에 누가 앉았느냐? 최룡해 최고 상임위원장, 김재룡 총리, 그다음에 이영호 외교부장이죠. 애무상이고요. 이수영 당 국제부장이고요. 그다음에 김수길 군의 총정치국장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저쪽에 중국에서는 양결지라고 중앙애사 애무 담당의 양결지 그다음에 정치국 의원이 따라갔나요? 정설상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은 알겠어요. 왕이 그다음에 국가계획위원회 좀 줄로 간가 봐요. 국가계획위원장 데려갔으니까 하리뽕 그다음 대연락부장 송도 그리고 상무부장 뭔가 경제교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산 그리고 군사연의 정치사업부니까 아마 총정치국장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묘하가 참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러쿵저러쿵인가 색깔 붉은색이 돼서 잘 안 보이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흰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붉은색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다시 좀 늘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70돌이 오늘 조중우호 친선 기념일이 되겠죠. 70돌에
좀 의의 깊은 행사들을 서로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뭐 왕래도 하고 의탑, 평양에 있는 의탑 그 개보수 공사를 했답니다. 그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친선 행사들 좀 많이 하자라고 한 건데, 여기서 진짜 별 들을 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지가 없다고요. 이거 하나 좀 그냥 건질 수 있는데, 쌍방은 중조 두 당과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며 그리고 고위급 내왕의 전통을 유지하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노력할 때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입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기 전날 노동신문 기고에다가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짝대기 셋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이 뭐 수락한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딱 요걸로 끝납니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문제들의 공통된 인식을 일으켰다. 지금까지는 별로 솔직치 못했나 봐요. 그냥 애교를 했는가? 속에 있는 소리를 다 안 꺼내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솔직하게 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키워드죠. 제가 이제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를 제가 왜 썼느냐. 만찬이 있었습니다. 만찬이 있을 때 만찬에서 이게 진짜 웃기는 지금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그 만찬에서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노동신문에 그 올린 텍스트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보면 김정은이 먼저 오늘 평양이 거리마다 울려 퍼진 시민들의 그 하노이 목소리는 조준 진선에 대한 우림의 감정이다. 그랬더니 또 시진핑이 그거는 정말 우리 중국 인민에 대한 여러분들 열화 같은 환영일 뿐만 아니라 또 같이 한 길로 나가는 우리 형제들의 우위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문장에서 말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얼마 길지 않는 이건데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는 그 속에서 사회주의가 모두 몇 번을 나왔는가? 8번을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에서는 사회주의가 딱 한 번 나왔는데, 김정은은 무려 8번 이 텍스트에 올려가지고 지금 중국한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럼 왜 사회주의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겠느냐? 중국을 자기들의 이제 얽어매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항상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작자들은 그 태영호 공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명분이라는 걸 항상 만듭니다. 남북 관계도 우리 민족끼리다. 듣고 보면 나쁜 소리가 아닌, 그건 옳은 소리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착 세워 놓은 다음에 여기다 모든 걸 다 비끄러매 놓습니다. 고상한 척, 정의로운 척, 그리고 당연한 척 비끄러매 놓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명분을 세울 건 뭐인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야, 노세대들은 사회주의 때문에 동시에 출발했는데 왜 너희는 가다가 갑자기 초급 사회주의, 또 특색 있는 사회주의 이런 데로 수정했느냐. 그러나 우리는 꿋꿋하게 오리지널 사회주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당신네 사정을 이해하나? 그러나 오리지널을 지키는 우리한테 예의는 똑똑히 갖춰야 되고, 우리가 힘들 때 적들, 즉 제국주의하고 손잡고 짝짝꿍 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갖다가 못 받기 위해서 김정은은 사회주의를 갖다가 시진핑한테 학습을 시킨 겁니다. 시진핑 그 주석이 그 뜻을 모를까요? 시진핑 주석이 여기서 맞장구를 쳐가지고 맞아 사회주의 계속 반복하면 국제사회에서는 뭐입니까? 중국 왕따 됩니다. 왜요?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사상적으로 제국주의, 자본주의 이것을 철폐하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를 가지고 노동자, 농민이 모든 걸 다 거머쥐는 소위 이런 새로운 민족 해방을 통해 하는 거란 말이죠. 자본가 다 청산하고, 예, 유산자 다 청산하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미국이 중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은 결국은 자기를 타도하려는, 자기를 갖다가 이게 붕괴시키려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계속 키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럽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망에 빠져서 이제 세상에 그 흔적, 북한 내놓고는 오리지널 사회주의가 없는 이 마당에 이게 계속해서 요 어린 놈이 사회주의 하면서 꼴값을 떠는 게 시진핑으로서는 별로 반가웠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답례연설을 했는데 절대로 시진핑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보십시오. 애로와 한 번 딱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애로와 난간이 있겠지만은 뭐 잘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요 따위 사회주의를 한번 딱 이해합니다. 끝없이 새롭고 더 큰 성과가 이르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키워드를 이야기했는데 사회주의까지 봤습니다. 사회주의 공부하러 간 시진핑, 시황제,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불구비라고 하는 용어를 저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그 25만 명이 아니라 하다못해 250명이라도 진정으로 보고 싶은 시진핑을 환영하고 싶은 사람들을 내보냈더라면 오히려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친근하겠는데 그냥 한 몽둥이로 퇴몰아서 그렇게 사람이 아닌 로봇을 갖다 세우고 너무 분에 넘치고는 끔찍한 스케일의 이런 환호를 하는 것, 이거는 앞으로도 이건 철폐돼야 됩니다.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가불규부, 너무 그 시진핑 주석을 삶아서 푹 삶고 또 푹 삶아서라고 했지만은 이 공정한 의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당한 그 판단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홍콩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홍콩.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렇게 거창한 그 대형 인파와 엄청난 스케일의 이벤트를 전 세계 각국의 스크린에 아마 보여주고 싶어서 급히 평양으로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콩 민주화 이런 시위가 스크린에서 깔리겠느냐. 너무나도 대조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유의 귀중함과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시민적 권리, 예, 그런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 로봇 사람과 진짜 사람과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이거는 오히려 이런 장면 연출을 통해서 홍콩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시 주석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실패한 이벤트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장면을 미국은 어떻게 볼 것인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죠.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대단한 환영을 눈이 휘득 뒤집혀질 수 있는 환영을 받을 때 미국은 아주 강력한 이런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단 러시아에 북한과 거래를 했던 기업 여러 곳에 대해서 제재 리스트를 딱 발표시켰고요. 그 중국이 보란 거 아니겠습니까? 보란 뜻이 함부로 하지 마. 유엔 대북 결의를 넘어서는 어떠한 그런 온당치 못한 행동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딱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여성 인신매매의 3부류로 제일 하입니다. 이보다 더 없습니다. 3부류로 딱 자리매김해 놨습니다. 딱 도장 빡빡 찍어놨습니다. 너희들은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들은 뭐 서로 추앙하고 서로 만세 부리고 어찌어찌 하지만 인신매매 국가야. 우리가 봤을 때는 니들이 하는 꼴이 너무 황당해. 그리고 웃겨.
그리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인신매매 이 집단이 이 두목도라 하면서 아주 그냥 짧게 딱 정리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숨가쁘게 제가 달려왔습니다만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여기서 저는 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행설설 하다 보니까 이거 1시간씩 거의 그러니까 지금 5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뭐 만세만 부르고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와 해든지고 뭐지? 저 안엔 또 어떤 맥락이 흐르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저희들한테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로 맺으려고 합니다. 시진핑, 제발 그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처절한 인간을 처절하게 만드는 독재 유혹을 가지지 마세요. 독재의 유혹을 가지는 순간 중국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결국은 저게 구석기 시대에 아마 독재국가로 바로 회귀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15억 인구 그냥 무사하게 그런 독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미련도 어떤 부러움도 가지지 말기를 바라면서 중국이 온전하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북한이 있으면 욕을 하든 다독이든 해서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핵무기를 제발 버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 그리고 보통 국가로 나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진핑 주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진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아까 최대로 250분까지도 이제 들어오셨는데 300명 이상 들어오셨네. 여러분 그 어떤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이 미치광이 같은 짓 이걸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참 여러분들 이런 격려 덕분에 어제 그 했던 그 시진핑 방북 2탄은 10만 명씩이나 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격려에 힘입어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의 실상 전해드리는 그런 NK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